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정철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자산과 안전자산 중에 하나죠.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이 신년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안전자산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안전자산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히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안전자산은 반대말이 위험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자산 혹은 위험을 지켜낼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때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 하면 교통사고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했을 때 지켜내는 그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떼먹히지 않을 위험, 좀 어렵게 말하면 디폴트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또 몇 년 전 유럽, 가령 스페인 국채라든가 그리스 디폴트 문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빚을 못 갚을 위험이 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위험은 무슨 위험을 말하느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위험인데요. 가격 변동 위험, 더 정확히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급락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몰아닥쳤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위험은 뭐냐?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구매력 변동 위험, 인플레 위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구매력이 급감하게 되는 이 위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채무 불이행, 이 디폴트 위험에서도 자유롭고 가격 급락도 하지 않고 향후 나타날 이 인플레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활에서 현재 시중에서 안전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진국 국채입니다. 가령 미국의 국채, 또 독일의 국채, 국채 중에서는 양대산맥이죠. 이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지고 어떤 위험에 빠져도 끝까지 이 지불을 할 수 있는, 내 돈을 지켜낼 수 있는 차원에서 항상 첫 손에 꼽힙니다. 두 번째는 통화 중에서 미국 달러화와 엔화를 꼽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조금 질문들이 많죠. 미국 달러는 인정하겠는데 엔화는 왜 안전자산으로 꼽히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민, 대내적으로는 부채가 어마어마한 정말 빚쟁이 국가이기는 한데요. 대외적으로는 세계 몇 안 되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위험이 닥칠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돈 빌려줬던 해외에서 내 돈 내놔 하고 돈을 땡길 테니까 그렇게 되면 엔화의 수요가 높아지겠죠. 바로 이런 이유로 늘 안전자산 명단에는 미국 달러와 엔화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자재 쪽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 그리고 금이 아닐 땐 은, 크게는 금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올 연초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갈등 때는 조금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이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당시 일주일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범암호화폐는 여러 가지 이 신뢰도 차원에서 검증될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전자산이라는 속성을 잘 보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런 세 가지 위험이 나왔을 때는 잘 버틸 수가 있는 자산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이 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수요가 몰렸던 혹은 몸값이 높아졌던 이런 안전자산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국제금값 같은 경우인데요. 국제금값,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다시 미국에 미사일 발사하고 했을 때는 온스당 1,600달러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옵션을 쓰지 않겠다,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라는 말에 거의 또 2, 3%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 안전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전체 자산의 한 20%, 25%,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험을 해칭하는 차원의 일부분을 파킹하는 것이지, 안전자산에다가 전체 자산을 넣고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이제 안전자산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자산은 뭘까? 가령 미국 국채라든가 독일 국채 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경로를 거쳐야 되겠죠. 두 번째, 미국 달러화라든가 엔화, 이 역시도 많은 현재 일반인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외화 예금 시간에도 얘기는 해봤지만 보통 이런 달러화 투자라든가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억, 수십억을 했을 때 비로소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메리트와 함께 안전자산 투자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용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 번째 부류의 안전자산인 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금은 실은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됐던 진짜 돈이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1971년 전까지는 전 세계는 금태환 제도, 즉 금본위 제도,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려면 자신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창고에, 연방은행 창고에 금을 두고 일정액만큼 달러를 찍게 되는, 즉 금이 더 우월했던 시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런저런 위기 상황이 오면 찾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번 위기에서도 금의 상승률이 더 커졌던 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위험 중에서 이 세 번째, 구매력 하락 위험, 인플레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함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은 그동안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혹은 유럽은 전체 중국은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조기노를 찍어내서 풀었죠. 그래서 그 힘으로 경제가 살아왔는데 실은 그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어들이기는커녕 제4차 양적 완화, 제5차 양적 완화, 즉 또 한 번의 종이돈 찍어내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안전자산은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그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급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차례 앞으로도 이 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금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실물금 투자, 두 번째는 종이금 투자인데요. 실물금 투자는 말 그대로 이 실물 금을 사는 겁니다. 골드바를 살 수가 있겠고요. 이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우리 금반지를 사서 모으는 방식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금반지도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뭉치금이라고 하죠. 이 뭉치금을 사서 챙겨놓는, 이게 바로 실물금 투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종이금 투자는 뭐냐? 이 실물금은 아니지만 국제 금값 상승률 혹은 하락률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금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금 ETF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금 펀드도 좋은 종이금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실물금과 종이금 사이에 중간에 있는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 팔고 있는 골드뱅킹, 또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금 선물 시장 같은 겁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단은 투자할 때는 종이금 형식으로 투자하지만 일정 부분 모으게 되면 나중에 실물금으로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투자법이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실물금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물금을 살 때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사는 순간 10%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금을 사고 파는 그 중간 상들은 자체적으로 좀 마진을 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 2, 3%가 떼고, 아니면 또 금 세공업자들, 뭐 금반지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마진이 붙어서 우리가 최초에 실물금을 사게 될 때는 15% 이상은 뭐 아주 쉽게 말해서 떼이고 까이고 시작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 실물금 같은 경우에는 팔 때는 뭐 그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 투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 투자는 말 그대로 안전자산 투자이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우리가 대체 투자라고 부릅니다. 즉, 나의 투자 자산에서 뭐 전체를 올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20에서 20%의 일종의 대안 투자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금을 우리가 갖는 목적은 이 금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겠다, 팔자를 고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 언급했던 그런 위험 속에서 나의 자산의 가치를 일정하게 지켜낼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성질, 때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